네, 드디어 교육과정 재개념주의 마지막 파트인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에 도달했습니다.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의 어떤 구체적인 절차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왜 하필 아이즈너는 예술적 교육과정, 예술이라는 말을 교육과정에 붙이게 되었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구체적인 절차, 시험에 나올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이 나오게 된 배경도 뭔가 다양하겠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1960년대의 어떤 행동적 교육 목표와 정통적으로 중시되었던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풍토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예술적, 인본적, 신비적 관점에서 교육과정을 재개념화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재개념화, 다시 개념화해보자 하게 돼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재개념화의 어떤 패러다임에 나오게 된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실존주의라고 해석학적 이런 다양한 교육 철학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우리가 재해석, 재개념화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필요성에 맞추어져서 이런 지식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학자들마다 제가 강조드렸지만 조금씩 재개념화하는 방법이 다르다. 애플은 정치적인 해방, 파이너는 쿠렐의 방법론을 통한 실존적인 해방을 추구했다면 아이즈너는 어떤 교육과정 절차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어떤 예술적인 관점을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술적 교육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왜 예술적인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부분의 것들은, 즉 사회적으로 실제하는 사회적 실제는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이 지식들도 절대적인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왜? 이 교육과정을 만드는 사람들끼리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겠죠. 야, 이번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넣고 이러한 건 빼자. 혹은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됐던 어떤 지식들도 계속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거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 협의를 해서 바꾸자. 그럼 이건 바꾼 내용을 이렇게 첨가하자. 이렇게 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회적 결과물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대부분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협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는 사고관이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럼 교육과정 개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과정 개발이나 개발자들의 어떤 각자의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이며 이는 예술가의 표현 행위와 유사하다고 보는 거죠. 예술가가 조각을 통해서 예술 작품을 만드는 거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이런 어떠한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결국 예술의 한 행위로 본다는 거죠. 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예술적 행위로 보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라는 것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두 협의에 의해 형성된 주관적인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 또한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종합돼서 모이는 사회적 실제다.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어떤 우리 세상의 일부이기 때문에 교육과정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이 만들어진 사회적 실제다. 이러한 사회적 실제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을 표출하는 것을 예술과 같다고 본 거죠. 의견을 종합하고 의견을 표출하는 다양한 시각을 표출하는 것을 예술과와 같다고 해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예술가라고 했고 이에 예술적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이 어떤 주관성을 좀 중요시 여긴 거죠. 주관적인 어떤 의견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예술적 행위이다. 예를 들면 가르치는 일은 그것이 예술적인 경험이라는 의미에서 수업의 질에 대한 조정이 예술적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적인 행위가 아니고 창조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목표가 그 과정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예술적 경험, 수업에 대한 조정은 예술적 감각 교사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수업이 조정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만드는 창조적 행위다. 이런 점에서 예술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술 효과를 중요시합니다. 아이즈너는
학교 교육이 수리 논리를 강조하면서 창의력 신장이나 인성 함량에는 지장을 가져왔다. 다양한 표현과 형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술. 이 예술이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된다고 주장했고, 따라서 예술 교과를 중시했다는 점에서 예술적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물론 제가 이 예술적 교육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온 거예요. 더 깊게 들어가면 아이즈너는 추구하는 어떤 목표나 어떤 그런 것들 훨씬 심오하고 훨씬 더 창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두 가지만 이해하면 돼요. 아이즈너의 관점에서. 첫 번째,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절대적으로 만든 게 아니다. 모두가 모여서 함께 만든 사회적 결과물이다. 그런 점에서 서로가 서로 간의 의견을 공유하고 공유한 걸 바탕으로 하나의 교육 과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는 그 자체가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 일과 동일한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 교육 과정에 이름을 붙인 거다. 두 번째, 예술 교과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자기 생각을 드러낼 수 있게끔 추구하는 어떤 교과목이다. 근데 기존에는 어떤 수리나 논리 이런 위주의 그 교과 중심의 수리나 논리 위주의 교과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면서 창의력이나 인성 함량을 낮추어왔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술 교과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이 교육 과정이 예술적 교육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되시죠?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이런 사고 방식을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넣어 놓으신 다음에 이 아이즈너가 제시한 목표 설정, 내용, 기회 제공과 조직, 그다음에 양식 평가 이 점을 바라본다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넣었구나.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아이즈너는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목표 선정부터 내용 선정, 학습 기회 제공, 학습 경험 조직, 내용 조직, 제시 양식 평가라는 7가지 절차를 제시했어요. 이 7가지 절차를 서술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각각의 그 절차별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험에 나올 걸 뽑아라 한다면 저는 이 목표 설정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고 내용 선정은 이미 나왔죠. 왜냐하면 영교육과정, 아이즈너가 제시한 영교육과정이 이미 나왔습니다. 따라서 내용 선정 부분 나왔고 학습 기회 제공과 이 제공 부분은 나올 확률이 좀 적습니다. 학습 기회 조직 측면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 조직 측면은 나올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근데 학습 이 3번보다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도 낮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시 양식 이것도 나올 확률이 좀 낮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온다면 이 절차를 7가지 어떤 절차를 한번 간략하게 써보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절차별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게 나올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목표 설정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평가 부분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 다음 학습기회 조직 이 3가지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뭐 나올 수는 있겠죠. 왜냐면 내용 선정도 높았죠. 연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높았지만 이미 시험을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그 포인트를 다 찝어줄 테니까 그거 위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뭐 간략하게 설명하면 그 아이즈너는 목표가 3가지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봤어요. 행동 목표, 문제 해결 목표, 표현적 결과 3가지로 나누어져야 된다. 그래서 행동 목표를 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일러가 제시한 행동 목표도 중요한데 타일러 네가 제시한 행동 목표만 추구했을 때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나는 문제 해결 목표와 표현적 결과라는 걸 한 개 두 개 더 만들어서 이 3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같이 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내용 선정 단계에선 타일러 그래 네가 제시한 학습자 교과 사회를 학습자 측면 고려하고 교과 측면 고려하고 사회 측면 고려해서 학습 내용 선정하는 거 나도 동일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영교육 과정도 생각해봐야 된다. 우리가 즉 배워야 될 가치가 있는데 어떠한 이유들 때문에 배우게 되지 못하는 것들을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봐야 된다. 그래서 영교육 과정을 중요시했고 시험에 나왔죠. 세 번째, 학습 기회를 제공. 학습자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할 때는 교육적 상상력을 통해서 학습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교사가. 그래서 이 교육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학생들에게 적합한 상태로 만족스러운 형태로 학습 기회를 만들어서 교사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걸 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이게 교육적 상상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학습 기회 조직 나올 확률 좀 높습니다. 거미줄 치는 작업.
아이즈너의 예술적 교육 과정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학습 기회는 어떻게 조직되어야 되나? 논리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 논리적 배열을 하면 안 되고 거미줄을 치듯이 막 지그재그로 비선형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되어야 된다. 학습자의 학습 경로를 탐색하고 만들어 나가는 비선형적인 방법을 중시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사학습 이론의 원리에서 스피로의 인지적 유연성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학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쓸 때는 논리적으로 지식을 쓰는 경우는 없다. 내가 배운 것들을 조금씩 내가 융합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학습 기회를 이제 그 학습 기회가 이제 아이들이 학습 활동을 하는 어떤 학습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뭐 학습 경험들, 아이들이 배운 어떤 뭐 체험 학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뭐 학습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학습 기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기회들이 논리적인 방향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비선형적으로 지그재그 형태로 이루어져야지 아이들의 어떤 사고방식도 그런 인지적 유연성들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피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로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다. 내용 조직, 다양한 교과를 꿰뚫는 범교과 학습 조직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그 다음 제시항식. 제시항식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고 뭐 시적 표현, 은유적 표현, 예술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해나가야 된다. 이것도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마지막 평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평가는 교육적 감시관과 교육 비평. 이게 뭐냐면 결국 질적 평가를 하자는 겁니다. 질적 평가. 즉 교육 평가 방식에 양적 평가가 아니라 선다형 평가라고 하든지 혹은 우리 무슨 이제 뭐 선택형 평가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양적 평가를 도입하지 않고 교사의 어떤 교육적 주관을 중시하는 질적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평가 방식에서 질적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매우 높겠죠. 뿐만 아니라 참평가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이 참평가는 뭐냐면 아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게 참평가예요. 그냥 학습 내용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암기하고 이해하는 평가에서 머물면 안 되고 아이들이 실제로 자신이 배운 내용을 자신이 겪을 문제 학습 상황 그런데 적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 것 참평가예요. 그래서 아이즈너의 평가에서 시험에 나온다면 참평가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질적평가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평가 부분도 충분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되 제가 강조하는 목표 선정과 학습 기회 조직과 평가 이 세 가지 측면을 중점적으로 저는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